안녕하세요. 힐러 더 샤인입니다. 카르마는 흔히 행위의 법칙 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불리면서 많은 영적 전통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잘못한 일에 대한 벌로 단순하게 이해되곤 합니다. 이 오해는 카르마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르마는 우리를 벌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의도가 우주적인 조화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심판자가 외부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한 에너지와 그것이 되돌아오는 반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르마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건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행동 뒤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카르마의 본질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선한 행동 그리고 악한 행동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울 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의 내적 성장을 어떻게 도울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레이키 마스터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수강생님이 있었어요. 이 일을 함으로써 이번 생에 과연 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덕이 될 것이냐라고요. 저도 항상 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양한 힐링의 도구를 사용하지만 레이키 에너지를 사용하는 레이키 마스터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치유의 한 형태로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매개체로 삼아서 나와 타인을 치유하고 균형을 되찾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이키를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역시 치유의 효과뿐만 아니라 카르마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시작의 동기가 순수하냐는 점에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힐러가 치유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과 이타심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되고 좋은 인과를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이나 치유 결과에 대한 욕심이 개입된다면 레이키의 효과는 약화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카르마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는 단순히 에너지의 통로일 뿐이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집착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카르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자연의 흐름과 우주의 의지에 맡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위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사실 레이키 말고도 많은 힐링 기법들이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과정에서 결과를 자연의 의지와 흐름에 맡기는 태도는 수행자가 불필요한 욕망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이는 레이키가 단순히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혜와 연결되어 행동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힐러는 새로운 카르마의 고리를 만들지 않고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태도는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며 치유 대상과 수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깁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훈의 도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조차도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상대방의 상황이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르마의 관점에서는 무지는 면책 사유가 되진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수행자가 져야 합니다. 선한 의도로 행동했다면 그 행동의 출발점에서 긍정적인 카르마가 생성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카르마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와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양면적인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의도로 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더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고 다음 행동에서 더 조화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선한 의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때 자신을 탓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내면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더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행동을 했는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의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죠. 결국 카르마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의식의 성장을 위한 길을 여는 우주적인 조화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내적인 성찰과 치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순간순간 보다 순수한 의도를 선택함으로써 더 가벼운 삶의 흐름과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죠. 오늘 간단히 카르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카르마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창조할 기회로 삼아보세요. 결국 모든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